이번에 또 Q&A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질문은 혹시 출판사에 보내는 시놉시스를 쓰실 때 장수라던가 주안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사실 이거는 작법서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말들이 되게 맞아요. 다만 그게 딱 규정된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틀이 있기는 하거든요. 좀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가 예전에 참가했던 작가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다른 분들이 쓰신 시놉시스를 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놉시스를 돌려본 작가분들은 전부 다 통과가 되신 분들인 거죠. 정식 연재가 됐거나 아니면 무슨 프로모션을 받았거나 그런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봤는데 이게 분명히 형식은 다 비슷해요. 형식은 다 비슷한데 어떤 분은 굉장히 짧고 또 어떤 분은 굉장히 자세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은 보통 우리가 시놉시스라고 하면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틀 있잖아요. 그거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전체적인 틀은 같은데 거기서 작가님들별로 취향이나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거예요.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스토리가 있으면 어떤 분은 줄거리 요약 같은 데 보면은 뭐뭐 했는데 아니면 과연 뭐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시놉시스를 그렇게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뒤에 이런 이야기가 있고 여기서 복선이 뭐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굉장히 길게 그리고 세세하게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도 통과가 된 시놉이었다는 거고 이것도 통과가 된 시놉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시놉시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모두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그 기본 틀 있죠. 그걸 기본으로 작가마다 스타일에 따라 조금씩 변형을 해서 써요. 그렇기 때문에 시놉시스라고 해서 딱 규정이 있다고는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결론은 그냥 글이 재밌으면 되는 것 같아요. 시놉시스는 말 그대로 이걸 심사하시는 분들이나 출판사에서 이 글에 대해서 모르니까 어떤 글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좀 전에 여러 작가님들의 시놉시스를 본 적이 있다 했잖아요. 근데 그게 몇 년 전의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또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행은 계속 돌고 추세나 그런 것도 계속 바뀌니까요. 근데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시놉시스의 변화가 별로 없기는 해요. 요점은 딱 정해진 거는 없다. 기본적인 시놉시스의 틀, 그러니까 기승전결이죠. 그거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본인 스타일이나 취향에 맞게 살짝씩 변형해서 사용하고 있다. 네, 근데도 지망생분들이나 글을 쓴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시놉시스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 편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저는 시놉시스를 통과한 적이 있으니까 야 이렇게 써도 되겠구나 라는 거를 저는 실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그분들의 머릿속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데 이 세상에 완벽한 무조건 투고를 통과할 수 있는 이상적인 시놉시스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실체조차 모르는 이거를 쫓으려고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계속 쓰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볍고 편한 마음으로 접근을 하시라. 대충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여기까지만 말하면은 너무 이론적인 부분만 설명을 한 거니까요. 개인적으로 제가 시놉시스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볼게요. 네, 근데 제가 이미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했지만 그래서 지겨우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어디까지나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 개인적인 방법, 즉 개인적인 노하우를 말씀드리는 거지 꼭 그게 정답이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야기 들어보시고 한 귀로 듣고 흘리시고 그중에 이거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하는 것만 습득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제 방법이 모두에게는 맞지 않거든요. 사람마다 스타일이라는 게 다 다르니까. 그냥 이런 방법도 있다. 이 정도까지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놉시스를 쓰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 경우에는 그냥 A4 용지 있죠. 여기다가 전체적인 줄거리를 그냥 막 써요. 뭐 문장을 고칠 필요도 없고 그냥 쭉 이렇게 써요. 근데 이게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세요. 이게 어려우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은 지인이나 친구나 가족들이 있죠. 그 사람들한테 자기가 쓴 소설을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그걸 녹음을 하세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상 A4 용지에다가 줄거리나 스토리를 쭉 써보세요 라고 하면은 못 쓰는데 이상하게 친구나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또 조리 있게 이야기를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요즘 어떤 소설을 쓰고 있는데 대충 배경이 이런 배경인데 거기서 주인공이 뭘 어쨌는데 사실은 걔가 얘랑 어떻게 됐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녹음을 하고 이 녹음을 한 걸 그냥 다시 이렇게 줄글로 이렇게 쭉 나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방법은 사실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이게 바로 안 된다고 해서 난 이거 못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거를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따지고 보면 이것도 어떻게 방법 중에 하나지 이게 꼭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해서 이렇게 줄거리를 쭉 써요. 그리고 줄거리를 쭉 쓴 다음에 이거를 4등분해서 5등분을 해줘요. 그 다음에 여기 등분을 한 거를 다시 짧게 다듬어 주는 거죠. 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일단 그냥 전체적인 줄거리를 아무 생각 없이 쭉 나열을 하고 그거를 기승전결에 맞게 4등분에서 5등분을 해준 다음에 이걸 또 따로 빼서 짤막하게 정리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경우에는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작가님들마다 시놉시스를 쓰는 스타일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 중에 저는 짧게 쓰는 스타일인데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 뭐뭐 했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생략을 해서 쓰는 스타일도 있다고 했었죠. 저도 이 타입이기는 해요. 근데 이게 살짝 말씀드리기가 우려스러운 게 이 방법이 좋다고는 말씀드리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 경우에는 지금까지 작업을 해온 경력이라든가 기존 작업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솔직히 투고를 할 때 꽤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생략해서 써도 기존에 쓴 게 있으니까 뭐 괜찮겠지 하고 통과가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기는 해요. 근데 만약 아무런 작업물이 없는 지망생들이 이런 식으로 쓰면은 약간 좀 너무 불성실한 느낌을 받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조금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점을 유의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일단 시놉시스를 쓰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상적인 반드시 통과하는 시놉시스란 존재하지 않고 실제 작가님들이 쓰시는 시놉시스도 작법서 같은 데서 나오는 기승전결 가장 기본적인 것 그거랑 별반 차이가 없으며 여기서 각자 취향이나 스타일에 따라 조금씩 변형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제 경우에는 일단 전체적인 이야기를 쭉 쓰고 그걸 4등분하고 그 나눈 부분을 다시 다듬는 방법으로 시놉시스를 작성하고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게 플랫폼별로 시놉시스 양식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출판사에 시놉시스를 보내서 그게 통과가 되면 그 출판사에서 플랫폼에 넣기 전에 그 플랫폼에 맞는 시놉시스 양식을 다시 보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맞게 시놉시스를 다시 수정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다시 거기 양식에 맞게 수정을 하시면 돼요. 근데 아마 기존 인터넷에 시놉시스를 검색을 하면 나오는 기본 양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랑 플랫폼에 있는 시놉시스 양식이랑 제가 봤을 때는 한 85%는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시놉시스를 쓸 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 장수나 그런 게 아니라 제 경우에는 오히려 짧게 쓴다고 했죠. 저도 지금 현재 계속 연구 중이니까요. 나중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 중이기는 한데 최대한 간결하게 일단 정보는 주되 정말 핵심만을 집어넣는 방법 대충 이 정도가 시놉시스에서 중요한 게 아닐까 싶어요. 애초에 시놉시스가 제 글만 보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글도 엄청 많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 많은 것들을 전부 다 완벽하게 읽는 건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일단 간결하게, 두 번째는 정보도 너무 많은 정보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정보만 추려서, 그리고 세 번째는 기승전결. 이게 가장 중요하기는 해요.
보통 투고를 할 때 앞에 화 몇 하나, 뭐 1권 분량 이렇게 원고를 같이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출판사 입장에서는 뒤에 스토리까지 이거를 유지를 할 수 있을지, 뒤에 스토리는 산으로 가지 않을지, 이 앞부분은 통과가 돼도 뒷부분에 가서는 스토리가 없어서 헤매거나 아니면 연중을 하진 않을지,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물어보는 거죠. 일단 알았어. 너 앞부분 내용은 있네. 근데 뒤는 괜찮아? 확실해? 너 믿고 이거 계약해도 되겠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깔끔하게 쓰셔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자세하고 세세하게 쓰려고 매달리지는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단 써라. 뭐가 됐든 일단 계속 써보는 게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시놉시스 어떻게 쓰지? 하고 쓰기도 전부터 겁먹거나 아니면 쓰면서 계속 수정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일단은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써보시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그럼 이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게요. 다음 질문. 작가님 따라서 작업 노트를 써보고 있는데 혹시 작업 스타일은 무엇에 대해 쓰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예전에 올렸던 그 포스트잇 작업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신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보면은 제가 옆에 작품 제목하고 옆에 작업 스타일을 쓴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냥 단순하게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할 때 작업 스타일을 계속 바꿔요. 여기서 말하는 스타일이란 뭐 전반적인 부분을 다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전 작품은 A4 용지 일반 사이즈 크기에다가 작업을 했는데 뭐 이번에는 중간에 다단을 넣어가지고 그거 절반 사이즈로 폭을 좁혀서 쓴다든지 아니면 뭐 엔터를 한 번 누르고 쓴다든지 뭐 그것도 아니면 뭐 글자 폰트를 바꾼다든지 약간 그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스타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니어도 뭐 이전 영상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노트북을 계속 교체하면서 쓰는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노트북이 더 맞는지 그것도 적어줄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예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블러 처리가 돼 있을 텐데 여기 보면은 지금 화이트 메모 3이라고 써있고 여기는 그램 A4 3이라고 돼 있어요. 앞부분은 그냥 제가 노트북을 부르는 건데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노트북마다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적어준 거고요. 요거 메모는 A4 용지 크기가 아니라 메모 용지처럼 폭을 확 줄여서 써본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거 3은 3인칭이란 뜻이에요. 반면 요거는 그램 노트북에 평소와 같이 A4 용지 사이즈로 3인칭으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다른 거는 A4인데 1-3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1인칭으로 일단 썼다가 그걸 다시 3인칭으로 바꾼 표시예요. 이런 식으로 저는 좀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는데 이거를 일일이 기록하는 이유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저도 아직 저한테 가장 맞는 스타일이 뭔지 모르고 그걸 계속 찾아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일이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뭐가 더 낫는지. 또 따로 영상으로 다루지 않을까 싶은데 개인적으로 작가 생활을 오래 하려고 하면은 너무 한 가지 스타일만 고집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스타일이 계속 바뀌고 유행도 계속 돌다 보니까 내가 너무 한 가지 스타일만 고집을 하면은 약간 도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언제든지 내 자신이 바뀔 수 있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그거에 대한 준비와 대비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난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왜 저게 저렇게 잘 나가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정작 자기 스타일은 고칠 생각은 안 하고 내 글이 너무 마이너인가? 내가 너무 유행에 뒤처지나? 약간 이런 생각을 저도 했었고 또 그렇게 될까봐 그 이후부터는 이렇게 계속 여러 가지 바꿔가면서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계속 실험을 해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열리라는 게 연재를 하다 보면은 조회수나 수익 같은 부분에서 결과가 나오잖아요. A 방법으로 했는데 수익이 잘 나왔다. 근데 B 방법으로 했는데 이거는 뭔가 글이 좀 이상하다는 반응이 있다. 그렇게 했을 때 세 번째로 다시 A로 했을 때 역시 괜찮다는 느낌이 든다. 그럼 나한테는 A가 맞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계속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고 도전을 해보고 있어요. 네, 일단 오늘 Q&A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댓글에 올려주신 다른 질문들도 순차적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할 수 있게 노력해 볼게요. 그 밖에도 혹시 다른 질문이나 그런 게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이렇게 Q&A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네,